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여기 이렇게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게 정말 긍정적인 상황이에요, 솔직히. 정말 진짜 가뭄의 단비라는 표현이 딱 맞는데요.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 지점 있죠. 여기를 닿지 않고 끝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닿고 떨어지느냐, 아니면 올라갔다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느냐,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일단 큰 틀에서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동안에 어느 정도 이 지점이 오면은 그래도 뭐 익절을 하자, 분할 익절이라도 좀 하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 캔들도 나쁘지 않고 좋아요. 정말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한 삼각형 형태도 만들어주면서 이게 어쨌든 그 상승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이거를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이거 자체만 보면은 상승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어쨌든 이 강하게 내려오는 이 하락 기울기를 얘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거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횡보를 더 진행을 하던지 그렇게 해서 가던지, 아니면 얘가 올라갔다가 저항을 맞고 또 이렇게 가는 그림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언제 많이 봤었던 거냐면 되게 예전인데, 코로나 때를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갔다가 빵 되고 이런 형태로 가죠. 이런 형태로 따다다다다다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횡보, 따다다다다다다 올라갔다가 또 보시면은 올라갔다 또 횡보, 그러고 난 다음에야 올라갔던 거거든요. 올라갔다가 어센딩 트라이앵글, 횡보, 수렴, 상승, 조정, 횡보,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강한 V자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어쨌든 횡보의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 강한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제 이전에 코로나 때를 한번 참고해 보면, 요렇게 한번 우리가 코로나 때를 참고해 보면, 코로나 때 역시 강한 이동평균선이 있던 구간에서 뚫기는 했지만 이 이동평균선 언저리에서 계속 리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매수나 매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도 여기서 이제 일부 매도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좋은 거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팔아서 되게 아쉽다, 팔았는데 올라갔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쉽다라고 했을 때도 결국 이 리스크 관리를 했더니 올라가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러한 지점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일부 매도해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했는데 떨어진다면 난 리스크 관리를 잘한 거지만,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시장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그래도 뭐 내가 이 구간에서 조금 더 담든 뭐 여기서 좀 더 담든 지나고 보면 뭐 엄청난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미넌스도 우리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좀 꺾여가는 모습은 있지만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추세가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왜냐면 이제 주봉에서도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몰리는 상황에서 얘가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를 또 결정하는 시기가 올 것이고, 그건 또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테더 도미넌스 역시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꺾이고 있지만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긴 한데요. 문제는 주봉상에서 아직까지 이 지점을 아래로 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 아래로 깨주고,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 자체가 이렇게 돼서 꺾이려면 적어도 한 달 이상이 되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주봉상으로 바뀌려면. 그럼 또 이제 여기가 또 기다리고 있겠죠. 이동평균선 여기는 또 어떻게 밑으로 갈 것이냐,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보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 근데 이거를 정말 얘가 시간에 걸리는 거를 빠르게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이때처럼 강한 상승이 나왔듯이 강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구조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우리가 2022년 10월, 11월부터 2023년 9월에 있었던 이 추세선을 연결했을 때 이 지점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정 돌파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런 거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거를 이쪽에서 선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뭐 이런 지점까지도 올라가도 떨어져도 사실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여기서 얘가 지지를 받고 이후에 한 번 더 올렸다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이 됐을 때는 우리가 92,600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의 자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도 무리가 없는 시나리오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봐도 다 이런 거예요. 반등을 했다가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먼저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죠? 상승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어쨌든 한 번 더 눌렸다가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다 갈리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굳이 우리가 뭐 하나의 의견, 관점을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매몰돼가지고 거기에 모든 포지션을 다 넣는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그 투기성 레버리지 자체가 이제 안정권에서 급락 리스크는 완화가 됐지만 비트코인에 대한 선물 거래 자체는 사상 최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레버리지 중심의 시장이 구조가 불안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좀 느낀 게 결국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속된 말로 하는 뭐 운전수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원하는 것이 결국 이게 결국은 다들 뭐 일종의 뭐 도파민이랄까요? 아니면은 투기, 뭐 단타, 아니면 뭐 단기간점 이렇게만 몰두하게 만드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이게 뭐 나중에 되면 이 말이 맞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리스크 관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아니면 돈을 덜 잃고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진짜 길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지금은 손해본 경우가 많았어요. 뭐 지켓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몇몇 코인들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은 다 길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망하는 구조였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하락장이나 횡보장이나 아니면 뭐 조정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불리하지만 이 과정이 끝나고 상승장으로 갈 때는 이 사람들이 월등히 유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이 과정으로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호흡을 좀 더 길게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런 걸 어쨌든 내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아도 그런 것들을 조금 막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현금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큰 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는다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좀 방어 기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는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강조드렸던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 투기성 레버리지 자체는 안정권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인 건 뭐냐면 지금 어쨌든 김프가 많이 빠지고 있긴 해요. 이게 뭐 진짜 비트코인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거의 1%대까지 됐고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야 될 점이 뭐냐면 2020년 말에 김프가 마이너스 3에서 한 4%까지 간 적 있거든요. 그때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21년 불장이 왔듯이 일단 김프는 끼면 안 좋다. 근데 이 김프 자체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굉장히 좋고 다른 얘기로 우리가 한번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진짜 많이 떠났구나 라는 생각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쨌든 이겨낸다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선택적 알트장이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알트장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대세 알트장이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되게 많은데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당장 우리 근처에 이 코스피를 보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코스피도 이 시절에 박스피일 때 사람들이 이거 국장 왜 하냐 무조건 미장해야 된다 국장은 바보다 이랬다가 지금은 이제 미장하는 사람들도 국장 좀 넘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때 많은 에너지를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원웨이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코인도 24년부터 25년 뭐 혹은 그 이후 26년까지 보면은 정말 움직임이 형편없었어요. 알트도 마찬가지고 진짜 뭐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진짜 애매한 상황들. 그러니까 비트코인만 그나마 좀 움직였고 근데 정작 알트는 생각보다 뭐 별 그런 게 없었잖아요. 도미넌스 같은 것만 봐도 보시면 계속 오르기만 하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움직임이. 그냥 잠깐 이럴 때 이벤트 한 번 있고 요때 이벤트 조금 있고 뭐 그렇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렇게 도미너스 팍 내려가는 상황. 근데 그런 게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이러한 모양이 어쨌든 생기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이렇게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떨어지는지가 관건이긴 할 텐데 요거만 좀 되면 이런 그림도 생각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뭐 포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뭔가 떨어질 것 같은데요 하는 그 시점이 사실 정말 그 인간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가끔 하곤 하는데요. 어찌됐든 결론은 조금 더 한번 우리가 리스크 관리하면서 인내하자.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인내를 하는데 대신 인내하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너무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방 시청자
분들이 이제 구독자분들이 다 이제 연령대가 조금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코스피를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일봉으로 보면요, 이때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인데, 모기지도 좋은 사례가 되겠지만 또 이제 IMF 때잖아요. IMF 때. 그리고 반등을 쭉 했다가 떨어졌다가 요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면 큰 틀로 봤을 때는 여기서 매수하고 가면 좋겠지. 그러나 이거를 조금 더 뜯어보면 여기서 이미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점을 깼고, 여기서도 잘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밑에서 붕붕거리고, 그러다가 또 올라갔다고 싶었더니 보니까 또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상황들이 오면 결국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이거 줄 때 먹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멀리서 한번 보잖아요. 그럼 이 97년도부터 시작되는 이 과정들은 그냥 이러한 수렴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렴이었다가도 한 번 돌파하고 난 다음에 또 리테스트를 하고 박스하고 막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닷컴 버블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막 진짜 한번 버블이 꺼진 다음에 15년이 지나서 막 고점을 다시 갱신하고 그런 패턴도 많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떨어지고 보통 이렇게 뭐 쌍바닥이든 뭐 쓰리바닥이든 이렇게 할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최저점이 여기라 그래서 이 지점에 매수하는 것도 뭐 물론 좋겠습니다만, 이 지점이든. 근데 그럼 이런 개미 털기 과정에서 내가 안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구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구간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이런 지점들에 있어서 내가 현금을 갖고 있으면 이때 잡았던 것들이나 조금 이런 정도에 잡았던 것들을 들고 갈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 수렴이 있으면 그걸 확실히 돌파하고, 이게 이제 지금 비트코인에서는 그런 거겠죠? 주요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받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지지받고 올라갈 때쯤에 그때 또 매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짜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